조합에서 자기 마음대로 마치 서울처럼 토지 공유도 아니고 단독 소유자인데 과소토지라고 무조건 현금 청산시키는 것은 이제 무효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분양권 줘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재판부에서 그대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. 이번에는 저희가 승소 사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관리처분계획 일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부 승소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아마 이 건 때문에 아마 경기도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걸로 보이는데 일단 사실관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. 저희 의뢰인은 이제 두 팀이었는데요.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도로 2제곱미터하고 35제곱미터, 또 다른 의뢰인은 또 5제곱미터 도로를 조금씩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조합의 분양 신청을 받아가지고요. 2020년에 분양 신청도 다 했어요. 그런데 조합이 2021년도 초에 관리처분 계획안을 만들면서 의뢰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은 이렇게 땅이 5제곱미터, 36제곱미터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과소토지, 너무나 작은 토지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없다. 그래서 현금 청산이다 라고 해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안에서 이 사람들은 현금 청산자다 라고 해서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에서 제외하고 관리처분 계획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. 이제 그래서 인가까지 받았어요. 근데 저희 의뢰인들이 오는 건 뭐냐면 이거 분양 받을 수 있지 않아요? 라고 오셨습니다. 보니까 저희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 그랬냐면요. 도정법 76조 1항 3호는요. 너무 좁은 토지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소토지는 현금 청산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, 이 판결에 적용되는 예전 도정법 시행령 2022년 12월 9일에 개정되기 전의 것인데, 공동주택 분양 시, 쉽게 말하면 아파트 분양할 때 시도 조례로 정하는 규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법에서 과소토지는 현금 청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시행령에서는 시도 조례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해주면 그 기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현금 청산하고 조합원 분양권 안 줄 수 있다라고 정한 겁니다. 이제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조례가 없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에서는 과소토지는 현금 청산할 수 있다. 그리고 령에서는 과소토지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현금 청산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, 그 하위법인 경기도의 조례에서는 과소토지의 기준이나 현금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명시에 있는 재개발 조합에서는 저희 의뢰인을 현금 청산자로 해버렸단 말이죠. 아무 기준도 없이. 그럼 이거 무효다. 이거 아무 법의 기준도 없이 현금 청산한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제기를 했고, 재판부에서는 그대로 다 인정했습니다. 저희 논리 그대로 다 인정했어요. 과소토지는 현금 청산해야 된다라고 한 게 아니고 법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한 거고,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했는데 시행령 정하지도 않고 조례에서 해라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이제 잘 하세요라고 했는데, 경기도에서는 그런 조례가 없잖아요. 그럼 경기도에서는 상관없다는 거죠. 과소토지도 뭐든 그냥 다 줘라 이렇게 한 거죠. 이제 재개발주가 당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오역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현금 청산을 시키냐, 분양권 줘야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했고 재판부에서 그대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상대방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요. 과소토지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한다는 게 경기도 도시환경조례에 있어요. 그리고 주거환경정비 사업에서도 이제 이 과소토지 같은 거는 현금 청산할 수 있다고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준이 없긴 하지만 비슷한 거 아니냐. 주거환경정비 사업이랑 그 다음에 토지 공유나 과소토지는 똑같은 거니까 유추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을 때 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 땅이 있으면 나는 당연히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예상하는 바인데 재산권인데, 아무런 근거 없이 재산권을 박탈하는 거는 이거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다 라고 저희가 주장했고 그 부분도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과소토지라고 해서 현금 청산하려고 그러면 기준을 만들어야죠. 미리 예측 가능성 있게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준도 안 만들어 놓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죠. 재판부에서도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.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주거환경 정비사업 토지 공유자에 대해서 과소토지는 현금 청산할 수 있다고 해놓고 재개발도 할 수 있다고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. 근데 경기도 도시환경 조례만 유독 그걸 빼놨다는 거죠.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경기도는 이거 괜찮구나, 서울과 다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라는 거 아닙니까? 그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해놨는데 조합에서 자기 마음대로 마치 서울처럼 토지 공유도 아니고 단독 소유자인데 과소토지라고 무조건 현금 청산시키는 거는 이제 무효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됐고, 저희 의뢰인도 아마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제가 볼 때는 상대방이 뭐 항소할 것 같은데 항소해도 제가 승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, 아마도 경기도 의회에서 도시환경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이 조항을 만들지 않을까. 만약에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확실한 거죠. 입법자, 경기도 의회의 의지는 괜찮다, 과소토지라도 분양권 지급하겠다 이거니까 이 판결의 취지와 똑같은 거죠. 그 전에 아니면 이제 현재 있는 상태 의뢰인들은 과소토지라도 분양받을 수 있었다, 구제받게 되는 거고, 그 전에 피해를 본 분들은 소송 제기하게 되면 아마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.